네, 제가 오늘 세미나를 할 내용은 이렇게 크게 네 가지고요. 먼저 첫 번째로 기본 중에 기본, 상품과 구매 그리고 판매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일반적인 상품의 개념과 그 기본적인 도매국에서의 구매와 판매에 대한 그런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예정이고요. 두 번째는 도매국 기능의 활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예정입니다. 도매국에서 판매를 하시는 판매자들께서 꼭 알아야 하는 기능에 대해서 간략하게 네 가지 정도로 해서 말씀을 드릴 예정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남들보다 내 상품이 더 눈에 띄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예정입니다. 이때는 내 상품의 진열과 광고 그리고 검색 등에 대해서 노출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예정이고요. 마지막으로 내 상품이 전 세계로 배송이 되는 전 세계 배송에 대해서 판매자의 역할과 전 세계 배송의 프로세스들 그리고 전 세계 배송이 지금 금액국에서 어떻게 발전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예정입니다. 네, 먼저 첫 번째로 기본 중에 기본, 상품과 구매 그리고 판매에 대해서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여기서는 좀 추상적인 개념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 것 같은데요. 먼저 이 상품을 제가 네이버에서 검색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크게 이렇게 세 가지로 백과사전에 나오던데요. 보면은 뭐 사고 파는 물품이라든지 장사로 파는 물건 또는 매매를 목적으로 한 질화. 여기서 사고 팔다, 장사로 팔다, 또는 뭐 매매를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의미들을 가지고 판매자와 구매자가 이 상품을 가지고 이제 거래를 시작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시장이 형성이 된다든지 이런 시장들이 모여서 상가들이 모여서 이런 상가 거래가 이루어진다든지 그리고 이 상가들의 상품들을 모아서 이렇게 뭐 이마트라든지 롯데마트처럼 그런 마트가 형성이 된다든지 아니면은 굉장히 고급스러운 상품들을 모아놓은 이런 백화점이라든지 이런 마켓플레이스들이 오프라인에 형성이 되고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서 온라인에서도 온라인 마켓플레이스가 형성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보게 되면 일단 멀게는 미국에서 아마존닷컴이 제일 유명하죠. 처음에는 인터넷 서점으로 시작을 했다가 중간에 오픈마켓 형태로 마켓플레이스를 열어서 지금 뭐 핸드폰이라든지 태블릿도 만드는 뭐 거대한 미국의 구글을 위협하는 그런 회사로 많이 성장을 했고 그리고 이베이닷컴 뭐 여기서는 이베이에서는 안 파는 지구상에 있는 모든 물품을 다 판다는 뭐 그런 사이트인데요. 심지어 뭐 비행기도 판다는 뭐 그런 얘기도 있어서 이베이닷컴에서 그런 얘기도 있을 정도로 굉장히 거대한 사이트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가깝게는 중국의 알리바바라고 유명하는 타오바오닷컴이 있습니다. 이 타오바오닷컴은 지금 우리나라에 이제 뭐 진출을 한다고 하는 얘기도 있고 공격적인 글로벌 좀 마케팅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옆 나라인 일본에는 그 G마켓 창업자가 세운 쿠텐 구영배 사장이 창업을 한 쿠텐이 일본에서 굉장히 수위에 있는 오픈마켓 중에 하나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다들 아시다시피 G마켓, 11번가, 옥션 이렇게 3사가 있습니다. G마켓 옥션은 한 덩어리로 이베이 코리아가 운영을 하고 있고 그리고 11번가는 대기업 SK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오픈마켓입니다. 이제 이런 오픈마켓들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 국내 오픈마켓 시장의 규모가 어떻게 되는지 한국 온라인 쇼핑협회에서 조사를 했다고 하는데요. 이제 2011년에 13조 2,200억 원 규모가 지금 점점 추세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2년에는 15조 6,200억 원이 됩니다. 그리고 2013년에는 16조 4,700억 원 그리고 작년이죠. 2014년에는 18조 300억 원 그리고 이 추세는 그래프가 이렇게 경사도가 많이 올라가진 않겠지만 점점 발전할 추세라고 한국 온라인 쇼핑협회에서 전망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앞서 설명한 이런 오픈마켓들은 최종 구매자가 판매자한테 물건을 사는 그런 형태가 되는데요. 그래서 온라인에서도 뭐 도매업자나 판매업, 제조업자가 이 리테일러, 소매업자에게 물품을 전달한 마켓플레이스가 필요했는데 그때는 이 돈 버는 쇼핑 도매국이 가교 역할을 하고 있다. 지금 이렇게 의미를 할 수 있겠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 단계에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뭐 옥션, 지마켓, 실버가 이런 데서 최종적으로 최종 구매자가 구매를 하게 되는 그런 단계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매국은 지금 국내 B2B 랭킹 1위, 거의 점유율 70%를 차지를 하고 있고요. 국내 최대 규모이고요. 그리고 보유 회원수는 여기는 100만 회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저희는 140만 회원으로 지금 추정이 되고 있고, 이건 더 점점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메이트 상점수도 1만 개로 점점 거래 건수도 점점 늘어나고 있고요. 그래서 이 18조 규모의 국내 오픈마켓 시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는 도매국인데요. 최종 구매자에게 판매를 하기 위해서 도매국에 온 구매자, 이 구매자들은 소매업자들이겠죠. 리테일러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다른 판매자의 상품을 구매할지 한번 봤는데요. 도매국에서 구매자는 유행, 가격, 디자인, 구매 후기, 배송, 품질, 판매자 신뢰도, 기타 등등 결국은 최종 구매자와 같은 생각으로 도매국에 이런 구매를 하러 오는 텐데요. 앞서 말씀드린 유행, 가격, 디자인, 구매 후기는 상품에 대한 어떤 그런 평가 촉도이고, 그리고 배송, 품질, 판매자 신뢰도는 아마 판매자에 대한 그런 평가 촉도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도매국에서 만약에 판매를 하게 됐을 때 먼저 상품에 할 때 이런 사항들을 체크를 하게 되면은 먼저 가격 경쟁력이 있습니다. 도매국에서는 일단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리테일러들이 와서 소매업자들이 와서 구매를 하게 되는데요. 가격이 다른 다른 데서 파는 그 가격보다 더 비쌀 때는 가격이 판매가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먼저 저희가 제일 먼저 많이 보고 있는 게 가격 경쟁력이고, 이거 가격 경쟁력은 저희가 계속 사내적으로도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가격 수정 요청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다른 오픈마켓의 가격 동향을 살펴보고 그런 작업을 1년의 작업을 계속 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시장성 아니면 시즌성이라든지 지속적으로 공급이 가능한가, 아니면 이 상품의 인기도가 계속 유지가 될까, 이런 거, 아니면 판매 타이밍 혹은 아이템 생명력, 이런 사항들을 체크를 하게 되면은 아마 매출 상승을 위한 초석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좀 더 자세히 보게 되면은 상품 상황 고려 예시를 보시게 되면은 가격 경쟁력, 시즌성은 핫팩이라고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핫팩 같은 경우는 되게 단가가 저렴하게 나가는데, 이거 핫팩 같은 경우는 대량 구매가 많이 일어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10원, 20원 차이가 나중에 몇만 원, 몇십만 원 차이가 나게 돼서, 그렇고 또 이런 핫팩 같은 경우는 거의 겨울 시즌에만 팔리기 때문에 이런 가격 경쟁력과 시즌성을 고려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셀카봉은 아이템 생명력이 계속 유지가 될 것인가. 이게 셀카봉이 작년에 유행을 하게 됐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셀카 렌즈라고 해서 새로 나온 상품이 과연 이 셀카봉을 제치고 더 많이 팔리게 될 수 있을까라고 봤지만, 그래도 역시나 셀카봉이 아직도 더 인기가 많다. 그래서 이러한 시장성이나 아이템 생명력 그리고 인기도를 잘 분석을 해서 내가 계속 셀카봉을 판매를 할 것인지 이런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판매 타이밍 같은 경우는 마스크, 올해 초에는 황사라든지 아니면 몇 달 전까지 좀 유행한 메르스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이런 마스크의 판매 타이밍을 잘 잡으셔서 이익을 많이 내신 판매자분들이 많이 있다고 들었고요. 그리고 지속 공급 같은 경우는 이런 대형 세대 같은 경우, 저희 도매국에서는 또 구매자가 리테일러일 수도 있겠지만 일반 가게를 운영하시는 분이 와서 대량 구매로 세제라든지 많이 이렇게 사가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공급이 가능한가에 대해서 아이템 상품을 파실 때 이런 사항들을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렇게 크게 예시를 들어봤는데, 그 다음은 판매자, 도매국에서 판매자가 상품의 등급 랭킹을 어떻게 두었는지 간략하게 한번 보겠습니다. 도매국에서는 신용제도, 우수 판매자, 랭킹 지수 이렇게 세 가지로 크게 분류를 할 수 있겠는데요. 먼저 신용제도는
뭐 판매 등급, 구매 등급, 활동 등급, 기여 등급, 평가 등급 이렇게 해서 5가지 항목을 각각 분배를 해서 저희 그 신용제도를 하고 있고요. 회원제도를 나누고 있고, 우수 판매자 같은 경우는 좀 엄격한 선정 기준을 두고 하드로 재개 기준을 둬서 우수 판매자를 지금 선정을 하고 있고요. 그 랭킹 지수 같은 경우는 제가 뒤에 말씀드릴 예정인데 저희 랭킹 지수 공식이 따로 있습니다. 거기서 상품 기준 노출 지수와 판매자 기준 노출 지수를 확인을 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사항들을 바탕으로 해서 이렇게 세부적으로 1등급에서 9등급, 1등급은 여기 상위 200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얼마 전에 수정이 됐습니다. 상위 500위까지 1등급이 되고 있고요. 최근 30일간 점수가 뭐 마이너스가 없어야 되고, 개별 등급에서도 마이너스 점수가 없어야 되고, 우수 판매자 같은 경우도 전월 상품 10건 이상이 거래 금액이 100만 원이 돼야 되고, 전월 1개월간 마이너스 점수가 없어야 되고, 랭킹 지수 같은 경우는 상품 기준이 90%, 판매자 기준이 10%, 9대1 비율로 이렇게 해서 저희가 랭킹 지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 랭킹 지수 같은 경우는 뒤에 제가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판매자에 대한 구매자의 상품 선택의 촉도가 되고 있습니다. 상품의 질이 좋고 판매자에 대한 신뢰도가 높을 때 구매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라고 써놨는데, 추상적인 좀 말이 아닌 도매국의 기본 기능 활용과 내 상품이 더 잘 보이는 방법은 이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